자, 2부 시작합니다. 민주당 초선들이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고요. 더민초가 여의도의 무슨 어디에서 쓴소리 경청 간담회를 가졌어요. 근데 이 쓴소리 경청 간담회 같은 거라면 우리한테 쓴소리를 많이 듣죠. 왜냐면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잠잠해졌어요. 사태가 수습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율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 무언 쓴소리 경청을 이렇게 길게 하냔 말이야. 내 말은 이 간담회를 보니까 맞는 말도 꽤 했더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긴 한데 자꾸 좋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이슈를 다시 불질러. 이거는 일단은 그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30대 후반 주부가 한 말. 아이 키우고 집장만 하고 집을 더 넓혀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에서 실망을 정말 많이 한다. 세금이란 세금은 다 뜯어가는 것 같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다 막는 듯하다. 아이 키우긴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집 있는 사람을 적폐라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적폐 아닌가? 투기 아닌가?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적폐인가? 라고 거듭물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언론 보도상에 나오면은 이게 기정사실화돼 버리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이걸 반박할 능력도 분위기도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취사 선택해 버린단 말이야. 저쪽 언론들이. 이분의 말이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는데 자기 뇌피셜로 하는 말들이 이게 기정사실화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 듣는다는 게 자세는 괜찮아. 태도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들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것까지도 기정사실화시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반박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게 더 큰 문제고. 실력은 없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민폐를 끼치는데 쓴소리 경청을 하시려면 진짜 현장을 다니면서 목소리를 들으셔야지. 이렇게 간담회 하면서 사람을 모집을 하면 정말 뭔가에 꽂혀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한다거나 민주당 지지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민주당 초선들한테 그냥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새날에 한 라인을 그렇게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사연 좀 보내고 좀. 네, 제발 좀 들어주세요. 세금이란 세금은 다 뜯어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 세금이 많은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금 며칠째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부세 그거요. 1년에 한 40만 원 냅니다. 한 달에 4만 원 정도 꼴밖에 안 돼요. 뭔 세금이란 세금을 다 뜯어가. OECD 국가 중에 이런 식의 세금이 가장 적은 나라인데. 그리고 이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말이 그냥 뇌피셜로 씨부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 상황에서 사실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주던가. 아니잖아. 아니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나온 기사들 중에서 전부 다 이 쓴소리 한 것만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했다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코멘트를 했다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한테 거대한 떡밥을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그때 당시 비슷하게 그 더민초의 간담회는 아닌데 송영길 대표가 거기도 간담회 맞다. 그거 뭐냐면 표창장 유저에서 대학 가는 사람 있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었잖아. 그런 사람이 없어. 조민도 아니야. 근데 그 워딩 하나가 조민은 표창장 유저에서 대학 갔다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짓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그래요. 여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왜 모든 문제를 다 조국 탓을 하느냐. 지금 대통령의 레임덕을 초선들이 만들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절대 언론에서 이런 목소리는 헤드라인을 깔지 않아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투자고 집은 적폐냐. 비트코인도 적폐고 집도 적폐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도 적폐가 아닐 수도 있고 집도 적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것들 엮어가지고 그냥 성남 민심 해가지고 사람들의 특히 경제적인 뭐 이런 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극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세금 체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김호수 지금 경찰청장님이 나올 때
월 2,900만 원에서 1,900만 원 사이에 저걸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급여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세 전이었어요.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실제 김호수 차관이 1년 동안 내는 세금 한 1억 됐을 거예요. 1억 되고 실제 번 돈은 한 2억 5천쯤 될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2억 5천을 벌리는데 거기에 붙는 세금 10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버리고. 그런 불로소득 사회를 만들고 있으니 노동자들이 노동 의욕이 생기냐고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뭐 하냐고요. 아니 아파트값 반짝 올라버리면 내가 10년 일한 것만큼 벌어버리는 거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사람이 노동 의욕이 생기지 않고 비트코인 쳐다보는 거지 그럼 그때부터. 그 여기서 아까 그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한 여성 참석자의 말은 저는 되게 공감하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실 거예요, 그런 분은. 민주당 의원 특히 초선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180석이나 뽑아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무능할 수 있느냐. 아직도 조국 얘기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 같다. 안타깝다. 대통령 네임덕을 민주당 초선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 같다. 초선들이 왜 당선되는지 본인들이 대단한 착각하는 것 같다. 본인들이 잘해서 뽑아준 건 아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진 건 언론 개혁을 안 해서 진 거다. 국민의힘이 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에 진 것이다. 정확한 진단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언론이 선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고 국민들한테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않고 집 있는 사람을 적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임명해가지고 종부세 내는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 같은 또는 거래세를 깎아주겠다 같은 이게 아젠다가 밖으로 띄워지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 새끼들 미쳤다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요. 종부세 기준 관련해가지고 그 종부세 내는 사람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나 되는데 저 도표 한번 보세요. 종부세 내는 사람 우리나라 국민 중에 3.7%만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1년에 몇십만 원이에요. 이걸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미친 거라고. 정부는 시장의 현실이 그렇든 안 그렇든 집값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돈이 얼마 없어도 괜찮은 임대주택 같은 거를 계속 보급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정부의 방침은 그런 거예요. 공공이 주택을 만들어가지고 질 좋은 주택을 만들어서 건축 관련한 원가도 공개해버리고 경기도가 뭐 하는 그런 거 공개해버리고 굉장히 반가 아파트 같은 게 나와요. 당연히 시장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지금은 임대아파트 사라가 아니라 임대아파트 어떻게 들어갔어? 그런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로 정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간 거 인정할게. 깎아줄게. 계속 안 팔던 사람들이 버티다가 버티니까 결국은 지네. 정부가 결국 우리한테 지네. 그러면 정책 아예 안 먹힙니다.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 초선들이요. 지도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뭘 내피셜 쩔어있는 사람들 모셔다가 쓴소리 경청 이벤트라고 자빠졌어. 이거는요. 쓴소리 경청 이벤트를 전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라고 듣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나온 메시지가 뭐였는지가 궁금한데 언론이 기울어진 상황에서는 민주당 욕하는 얘기밖에 안 들려준다고 헤드라인에는. 그러면 그게 확정된 사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떤 정치의 언론의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이러고 있어서 사실 아까 이분 말이 맞는 것 같죠. 대통령 네임덕을 민주당 초선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그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더민초 간사라는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있고 본인이 마치 어떤 그 세력의 대표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에요. 요즘 하는 거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지자들과 당원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통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안 되고는 난 이렇게 생각해. 우리 방송만 들어주는 것도 소통인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 지지자, 당원인 사람이 방송하는데 뭘 바라는지에 대한 소통인 거예요. 근데 우리 방송 안 들어. 얘기가 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한다는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안 근데 들으면 듣는다는 아무 거지. 쓸데기 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나온 이야기는 언론의 헤드라인에 대문자만하게 나가면서 실제로 민주당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잊혀져가는 이야기를 계속 되살리는 효과를 주는 거. 솔직히 더민초에서 소통한다고 했을 때 이거 알고 찾아가는 사람이 몇 명 있었겠습니까? 초선들 아는 사람, 지인들 이 사람 한 반, 그리고 정말로 극렬한 민주당 반대파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 반일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통계학에서 말하는 딱 셀렉션 바이어스죠. 딱 잘못된 표본을 선택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아니 정말로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쓴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쓴소리를 들어야 낫지. 근데 일단은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는가부터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이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말 그대로 우리는 소통 자유쇼를 하는 거죠. 우리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네. 정작 소통은 안 되고 여기에 있으면서. 골 때리는 게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만 봐도 다 그게 가짜뉴스라는 걸 알 텐데 뭐 집 있는 사람을 누가 적폐라고 합니까? 원래 정부의 목표도 괜찮은 집을 싸게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에서 시작된 게 정책이니까요. 아니 실제로 근데 김진표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20일 날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사실은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만의 주장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느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반대가 훨씬 심해요. 반대가 훨씬 더 강하다고 난 느끼는 게 미국의 4억 원짜리 집 보유세가 85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4억 원 아파트 재산세가 3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뭐 세금 폭탄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먹힙니까? 아니 30만 원 내기 싫으시면 저한테 넘기세요. 제가 30만 원 대신 내드릴게요. 제가 그 부담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힘드셔가지고 혼자 나이 드셔서 종부세 내기 힘든데 그러면 제가 제 수입을 다 드릴 테니까 그 아파트 저 주시고 제가 그 세금 다 내겠습니다.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진짜로 함께한 사람이고 우리 같은 방송을 꾸준히 봤다면 우리 방송 안 봐도 돼. 다스베이다 같은 방송이라도 꾸준히 봤다면 절대 이런 소리 못하는 거지. 현실은 이러한데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틀이 있어요. 조중동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문재인 정부는 부자들을 싫어. 그래갖고 부자들한테 막 세금을 매기려고 한다는 그 사이즈,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4억 원짜리 보유세 850만 원. 한국은 연 4억 원짜리 재산세 한 달이면 한 2만 원 정도면 되는 상황을 그러니까 미국은 4억 원짜리 아파트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월세네요. 우리나라 1년 정도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네. 이런 정도를 국회의원들이 그 쓴소리를 듣는 거 소통이 된다면 알려내는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왜 요즘 이걸 우리가 알려야 됩니까? 강병원 의원이 정말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병원 의원의 이야기가 딱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 지나오면서 계속 뭐 세수 부족이라던가 증세를 하면 안 되니까 보편 재난 지급이라던가 이런 걸 계속해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부자 감세는 갑자기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정말 배신 당하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근두근. 김진표 의원은 왜 지금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해야 될 것은요. 95% 이상이 안 내고 있다는 임대 주택자들의 그 종부세예요. 그거를 내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것만 해도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요. 근데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왜 김진표로 바뀌었으며 김진표는 종부세 깎아주는 주장부터 하고 있을까요? 거래세 깎아주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최근에 나온 보도 하나가 있죠. 김진표 의원과 친인척 일가가 경기도 안양에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 토지를 소유한 김진표도 이 주택의 건축주로 돼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짓거리는 이해충돌이죠. 좋게 표현해 이해충돌이라고.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547-18번지 일대에 지난해 10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이걸 이름하여 비산 수풀채라고 하는데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거 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인 원룸 이런 주택을 짓고 있는 상태예요. 원룸 장사. 그러면 김진표도 여기에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은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가 될 거잖아요. 왜 이야기를 못 하고 있냐고. 우연히 좋은 분을 만나서 우연히 또 주택자가 돼버렸나 보죠. 우리나라 우연히 너무 많은 일이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그래서 건축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주가 되는 거잖아요. 김진표가.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심각한 이해 충돌인 게 사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도곡동 우성 4차. 이 아파트도 이미 공시지가만 20몇, 그러니까 실호가가 지금 26억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해 충돌 설마 뭐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거 완전히 나온 거 아닙니까? 경기도 안양의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 하고 있다는, 거기에서 김진표 이름이 나왔다는 것. 이러면은 솔직히 이건 민주당에서 이거 진짜 잘못 똥표 찬 거랑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대책위원장을 갖다가 이런 사람을 앉혔다는 안 게. 되죠. 그렇죠. 덕흠이랑 막 뭐가 틀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 사업자들한테 종부세 지금 95% 이상이 안 내고 있는 부분을 내게끔 만드는 법을 바꾸는 게 첫 번째였는데 왜 이 짓은 안 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김진표가 부동산 위원장이 됐다는 것을 물론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만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었던 게, 사람이 특히나 사회에 관한 것에서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보통 이제 프로스 앤 콘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정반합으로 변증법적으로 결론을 내려갔을 때 가장 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저는 한명주 김진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그 마지막 쉴드마저 쳐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덕흠이 형 이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교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과감하게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송영길 대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진짜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보궐선거를 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횡설수설하는 게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이 없이 난장판 버리듯이 딱 벌려놨는데 부동산 특위위원장 같은 자리에 김진표 같은 사람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몰라서 휘둘리거나 아니면 나쁜 의도로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되면요.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라는 게 대체 부동산 문제로 졌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야라고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설문조사나 이러면서 안 해봐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은 집 가진 사람이 몇 명이며 국민 중에 몇 %이며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 중에 약 36% 정도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많은 거 맞지?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 반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개 사람들, 거의 다수의 사람들은 집을 갖고 싶어도 못 갖잖아요. 너무 비싸서. 그러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집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게 문제잖아. 근데 이걸 단편적으로 해법을 낼 때 이게 부동산 문제가 청년과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청년들 30대 정도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집값의 5%만 있어도 집을 사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쪽으로 과몰입해버린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필요한 돈이 이 아파트를 사는데 한 10억쯤 필요해. 근데 나는 사실상 5천만 원밖에 안 갖고 있어. 아니 500만 원밖에 안 갖고 있어. 그 집을 샀다고 쳐봐요. 정부가 이 청년한테 해줄 수 있는 메시지는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라가 아니라 조금만 더 모으면 10억이 아니라 여기서 5억만 모아도 집 살 수 있게 해줄게라는 시그널을 줘야 된다니까?
집값은 끊임없이 오를 것 같지만요.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 꾸준히 유지만 된다면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시장 공급의 원리 때문에 이미 주택 보급률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잖아. 거기다가 이제 1인 가구 정도만 조금 더 보급되면 떨어지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집값 오를 거니까 빚내서라도 사!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사고거든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주옥 같은 속담이 하나 있죠.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고. 집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야. 근데 내가 당장 살 여력이 없어. 안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10억짜리 집값이 내려옵니다. 그때부터는. 왜? 그 집을 가진 사람도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야, 집 사면 90%까지 대출해 줄게 라고 하는 순간 아 그래? 10억? 나 사고 만다. 나 그냥 살 거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호가가 이제 높아져요. 왜? 내가 가진 돈이 적어도 아 나 저 집 탐나는데 11억이라네? 9,9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는 정책 자체를 시행하기 어려워져 버려요. 왜? 90%를 빚을 내서 산 사람이 주택가격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파산입니다, 그냥.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 파산 세대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버리는 거예요. 집값을 떨어뜨려 버리면 그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더 골 때리는 게 지금 그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뭐 종부세 뭐 상향하자 이런 거는 채택조차 못했다 그러는데 가닥이 잡힌 게 하나 있어요. 자산세 기준을 공시가 9억에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거, 요거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난 더 열받는 게 이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현장에서 지금 6억 원 하던 아파트가 9억으로 올랐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그 덩달아 뛰었다가 아니라 이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3억이 올랐다는 거잖아. 그냥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여기는 세금을 받겠다. 세수가 많아져서 좋네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 게 미친 짓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값을 풀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에 엊그저께 나온 기사만 봐도 실리콘밸리에 그냥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해도 1억 이상의 연봉을 받습니다. 팀장급 되면 3억, 5억 받아요. 근데 캠핑카에서 먹고 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집값이 너무 뛰어서 연봉을 3억, 5억씩 받아도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런 부동산 특위에 앉아 있으면 우리나라도 금방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받게 한다 그러면 호가는 더 뛸 거예요. 왜? 진짜 강남역에 삼성 본사 들어올 때 삼성 직원들한테 삼성에서 대출 얼마씩 해주겠다 하니까 그 대출 해준 만큼 원룸값이 뛰어요. 저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값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진표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지상 15층까지 올라가는 원룸 큰 빌딩이에요. 여기에 지금 본인이 직접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저 여기에 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런 식이에요.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사실 만든 것은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서 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욕망의 투기장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건데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되면 일단 그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재산세가 감면되고요. 여기에 그 주택을 전부 합산해서 종부세를 합산해서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 때 양도세도 감면해주고요. 임대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건강보험료도 85%를 감면해줘요.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최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753채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95%가 종부세를 안 낸다고 했잖아. 이거를 법으로 바꾸자. 이 이야기를 하면 박수가 쏟아질 텐데 그 자체가 그 정책을 누가 위반했는지 내가 알아요. 김수모 실장이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 제일 잘못된 거라는 누구나 다 진보 보수할 것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뭐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지. 왜 부동산 특위위원장을 참 하기야 김진표로 그거를 바꾼다고 했을 때 불기를 하더라니. 아이, 또 나라 빚이 많다고 난리치던 언론들 왜 지금은 조용히 있어? 그러니까. 응? 자, 어쨌건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민주당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민심도 흐름도 모르고 동네에서 좀 돈기나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실이나 구청장실 찾아봐가지고 종부세 깎아줘라고 이야기하면 설득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전달하지 말고. 한 달에 몇만 원 내는 걸 못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값 올라가지고 팔고 나갈 때는 최소한 차이가 엄청나게 볼 거 아닙니까?
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지금 이 지랄들을 하는 건지 또 이해가 안 가거든요. 3억 벌었는데 3억이 올라서 3억을 벌었는데 한 달에 한 4, 5만 원을 못 내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앉아있는 게 더 꼴 보기 싫은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